소장님, 네. 뭐 어제 뉴욕 증시 되는 듯 하더니 또 마이너스를 냈어요. 결국은 8월 마감일까지 마이너스로 마감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어제 뭐 이번 주 최고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내일 밤에 확인하게 되는 미국의 그 고용지표 되겠죠. 8월 고용지표가 8월 달에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으면 실업률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죠. 자, 거기에 앞서서 또 나오는 게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그 약자죠. 오토매틱에서 말하는 민간 고용 추이가 나왔습니다. 자, 막대기 보시죠. 여기인데 전달 26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다 민간 쪽에서. 그리고 이번 예측은 30만 개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만 2천 개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동안에 한 이틀 동안 나스닥으로 살폈는데 S&P 500 지수 5분 차트로 보겠습니다. 여기 잭슨 홀 때 그때 파월 연설 나왔을 때 결국 이래 될 걸 갖다가 잠시 한 5분 남짓 객기 부리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날 어떡할까요 해서 데일리 캔들이 보면은 이렇게 십자형,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방향이 중요했는데 이후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개장 초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생각보다 못하네. 고용시장 안 좋으네. 안 좋으니 이꼴은 뭐죠? 그동안에 뉴욕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수년 동안 이 패러다임이 작용해 왔습니다. 나쁘면 좋은 거야. 지표 나쁘고 실적 나쁘면 좋은 거야. 그만큼 금리 낮춰주고 돈 풀어줄 거니까 이 논리였습니다. 지겹도록 들었죠. 그래서 그 습관대로 한번 민간 고용 나쁘게 나오니까 이날 진짜 입에 칼 물고 나온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을 또 순간 깜빡하고 또 한번 들이대다가 또 나자빠졌습니다. 한 번 더 작심하고 나왔던 파월 의장의 연설 가운데 노동시장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것은 이 말도 무섭습니다. 노동시장 말하기에 앞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빌로우 트렌드 그로스입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GDP라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GDP, 명목 GDP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추세가 있을 거예요. 그 추세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저해된다, 둔화된다, 경기 둔화된다. 그리고 이날따라 무슨 뭐 clearly, very 이런 식의 굉장히 강조하는 부사를 많이 쓴 것도 일반적인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레토릭은 아닙니다. 두루뭉실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매우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그럴 것 같답니다. 뭐냐 하면은 레이버 마켓 컨디션, 노동시장의 조건이 좀 소프닝,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은 뭐 내가 원하면 아무데나 사표 쓰고 막 옮길 수도 있고 임금 좀 더 올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 실업률은 뭐 3%대고 이런 게 타이트하다는 것인데 이게 서프닝, 약해진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그런 추세가 나오면은 고용시장이 약화죠. 약화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플레를 줄이려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도 좀 둔화되고 고용시장에서도 실업률 높아지고 일자리 구하기가 좀 빡빡해지고 그럴 수가 있다.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국은 가계와 기업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 이 고통은 좀 불행한 비용이다.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면은 나중에 far greater, 더 큰 고통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작심했던 양반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ADP 민간 고용이 나쁘게 나왔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심지어 10년 넘게 지표 나쁘면 주식 매수라고는 말도 안 되는 유동성 팡팡 풀릴 때나 가능했던 그 패러다임으로 들이대다가 5분 만에 나자빠졌던 뉴욕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베어마켓 랠리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이번 베어마켓 랠리 내지는 서머 랠리에 아니면 지난 6월에 바닥 봤고 올라가고 있는 상승 1파의 조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3파, 4파, 5파 해서 연말에 아닌 게 아니라 연중 고점에서 마감할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결국 어제부로 절반 돌리는 데서 머뭇머뭇했던 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 고용지표 보고 이 선 지켜지느냐 아니면은 61.8% 기어이 3,900 찍고 도느냐 3,900도 깨지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미국 시장에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파란색에 이거는 좌측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3.5 2년물. 예. 2년물 이렇게 지금 3.503.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 개 다 10년물 할 것 없이 단기가 장기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 보이시고 다시 전고점을 열었던 2%. 이거는 결국 9월 FOMC에서 금리 또 75bp 심지어 100bp 가능성도 시장이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요 기간 금리 좀 떨어지고 달러 좀 떨어지던 그 시간에 우리가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데 이걸 되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얘들이 다시 꺾이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 위험합니다. 우리 코스피 딱 이런 경우죠. 지금 약간의 내리꽂기만 하는 이 장에서 역대급의 기술적 반등을 경험했다 보니 지금은 미련이 남습니다. 요 50일, 100일, 200일 우리 코스피에도 그렇게 월가처럼 적용을 해봤더니 밑에서 2,416포인트가 받치고요. 100일선은 2,516포인트가 위에서 맞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100포인트입니다. 요 안인데 결국 주초 거래에서 이렇게 됐고 이번 주말 고용지표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욕 쉬고 화요일 날 모든 선수들이 출근해서 첫 시작을 한 거에 따라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 매수세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살라고 산 게 아니라 깔아놨더니만 사지는 걸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무역 수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P와 Q, 가격과 수량 모두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상황 하에서 우리 지수는 아직까지 5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요 안에서 갇혀서 한번 버텨보자 하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51선을 하회했고요. 어제 하루 짱대 양봉이 나와서 또 시장을 헷갈리게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되는 양상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저항선 구간을 갖다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하긴 합니다만 한동안은 이 구름대 안에서 한 2, 3일은 더 허우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거 여느냐 아니면 뉴욕 달러 같이 밀리느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 국고 3년, 10년 할 것 없이 막 지금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금리가 뛰다 보니까 10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역헤드앤 숄더냐 했더니만 역헤드앤 숄더 가능성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비교될 때는 여기서 이중 바닥으로 그러면 멈춰주느냐 금리 상승이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도 깨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원은 뭐 무역 수지 내용은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처음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무역 수출의 규모나 무역액 자체는 6위 내지 7위예요. 세계에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바깥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진정돼 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어제 또 쏘을 뻔했습니다.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막 사야 될 이유는 못 찾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